자, 오늘은 정적분 두 번째 포인트.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정적분에서 좀 중요한 문제들을 좀 볼 건데, 자, 일단 1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보면은 이제 맨 처음에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저번 시간에도 했던 겁니다. 자, 마이너스 x 대입했더니 원래 함수랑 똑같이 나오는 거, 이런 함수를 우함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원래 함수에 통째로 마이너스가 붙어나오는 함수를 우리가 기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네. 우함수 기함수의 적분 성질은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했었고, 자, 이 1번 문제 포인트는 이제 우함수 기함수는 아니야, 실은. 자, 선생님이 조금 이따 이제 포인트를 한번 설명해 줄 건데, 일단 한번 문제를 들어가 봅시다. 일단 fx는 0부터 1까지 정적분한 값이 5고 gx는 0부터 4까지 정적분한 값이 7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요 녀석의 값을 이제 구하는 게 목적인데, 자, 일단 여기 함수 적분 안쪽에 더하기 기호가 보이니까 두 개로 갈라서 써보자. 자, 갈라서 써보면은, 자,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fx를 정적분한 녀석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g의 x-2를 정적분한 녀석을 더해봐라. 이렇게 이제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요 녀석은 좀 쉽게 나와요. 어느 부분이 쉽게 나오냐면은 요 부분은 쉽게 나옵니다. 자, 요 파란색 밑줄 친 부분. fx는 무슨 함수예요? 우함수잖아, 그지? 우함수니까, 자, y축 대칭이라는 얘기죠. 우함수는 y축 대칭이니까 얘는 이제 대칭 성질 이용해주면 이 값은 뭐랑 똑같겠어요? 0부터 2까지 fx를 정적분한 녀석의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0부터 2까지 적분값을 여기 5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2 곱하기 5가 돼서 10이라고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파트는 우리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 쉽게 풀 수 있는데, 자, 이 문제에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건 뭔가 하니까 이 두 번째 파트, 이 녀석이 좀 어렵습니다. 이 녀석. 자, 이 녀석. 이 녀석이 이제 왜 어렵냐? 선생님, 그 gx의 기하수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하면 0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gx의 얘기고 여기는 g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x가 들어갈 자리에 x가 안 들어가 있고 x-2라는 녀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뭐에 관련된 토픽인고 하니까 정적분과 평행이동에 관련된 토픽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평행이동에 관련된 토픽이다. 왜? x가 들어갈 자리에 x-2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한 녀석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 여기 이제 정적분과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적분과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녀석이 있어요. 자, y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 얘야, 얘. 자, 여기서 이제 x값이 a일 때부터 x값이 b일 때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적분한 값을 생각해 보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요 정적분 값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지, 그지? 자, 근데 이 녀석을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면 똑같이 x축의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을 해줄 거예요.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을 해보자. 이 그림 자체를 평행이동을 해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 모양은 똑같이 나와. 이 녀석이랑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데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함수의 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x가 들어갈 자리에 x-p를 대입한 게 되겠지, 그치? 따라서 이 함수식을 y는 f의 x-p라고 두면은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이 a라는 점이 가는 점, a라는 점이 이동한 점은 a 더하기 b가 될 거고, b라는 녀석이 이동한 점은 b 더하기 b가 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근데 면적은 어때? 어차피 똑같잖아, 그지? 면적은 똑같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식을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한 녀석은 뭐라고 하냐면 인테그랄 a 더하기 p부터 b 더하기 p까지 어떻게 해준 거야? f의 x-p를 정적분해 준 거랑 어떻구나? 똑같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어디에 포인트를 잡는 거 아니까 여기 x가 들어갈 자리에 x 더하기 모시기 또는 x 빼기 모시기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은 얘는 평행이동을 했다는 얘기거든. x축의 방향으로 그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함수는 어떻게 해줘? 함수는 이제 x가 들어갈 때 x 빼기 p를 넣어주면 되지만 실제로 평행이동, 점을 이동한 거는 이제 플러스 p만큼 나오기 때문에 적분 구간은 a 더하기 b, b 더하기 b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함수식 자체는 x가 들어갈 자리에 x 마이너스 p를 넣어주게 되는 거야. 요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평행이동을 배울 때 점의 평행이동은 부호를 그대로 가져가지만 도형의 평행이동은 부호를 반대로 해서 대입한다라고 요령을 배운 게 있을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야. 이 적분 구간에 해당되는 녀석은 점이에요, 점. 그래서 점이니까 x축을 p만큼 이동했으면 그대로 a 더하기 p, b 더하기 p 이렇게 되는 거고 이 함수 자체를 x축으로 p만큼 평이동하면은 그렇게 나타난 함수식은 어떻게 돼? x가 들어갈 자리에 x 마이너스 p를 대입한 식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요 함수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거랑 fx를 a부터 b까지 적분한 거랑 결과가 어떻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잘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요건 그래서 어디가 포인트야? 여기 빨간색 밑줄 진 부분이 포인트예요. f하고 x가 안 나오고 x 더하기 모시기 또는 x 빼기 모시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바로 뭐다? 평행이동에 관련된 토픽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주황색 부분으로 돼 있는 부분을 요걸 이용해서 이제 한번 풀어볼 거야. 자, 그럼 나는 gx가 나오면 편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gx가 나오면 편하니까 여기를 gx로 만들어주면 x가 들어갈 자리에 x 더하기를 넣어주면 돼. x가 들어갈 자리에, 그죠? x가 들어갈 자리에 x 더하기를 넣어주면 여기 gx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x가 들어갈 자리에 x 더하기 2를 넣었다는 얘기는 x축의 방향을 얼마만큼 평이동해 줄 거다?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해 줄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예, 따라서 이 녀석은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해줄 겁니다.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 0까지, 그죠? 요 좌표들은, 요 적분 좌표들은 그대로 부호를 그대로 따라가. 그래서 똑같이 빼기 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들어갈 자리에 뭘 대입해줘? x 더하기 2를 대입해주면 되니까 gx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의 값이랑 똑같은 얘기가 됐습니다. 이 녀석의 값은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럼 전에 이제 우리가 우함수, 기함수 토픽에서 배웠던 거 간단하게 좀 떠올려보면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기함수는 요렇게 원점의 대칭인 녀석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적분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적분값이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르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적분한 거랑 0부터 a까지 적분한 거는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는 다르다 그래서 따라서 이 녀석은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줄 수 있냐면 얘는 0부터 4까지 적분한 녀석으로 생각하면은 부호가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는 건 값이 똑같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럼 0부터 4까지 gx를 정적분한 녀석은 여기 7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지. 따라서 이 녀석의 정적분 값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구한 파란 부분은 플러스 10이고 뒤에서 구한 주황색 부분은 마이너스 7이니까 두 개 더해주면 답은 얼마가 되겠어요? 두 개 더해주면 답은 3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찾으면 되겠죠. 그죠? 자, 약간 좀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인데 평이동에 관련된 토픽이 나오면 좀 많이들 틀리거든. 그래서 평이동 토픽은 뭘 보고 할 수 있다? 여기 x가 들어갈 자리에 x 빼기 모시기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x로 바꿔주려면은 평이동을 해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평행이동에 대한 요령은 여기 있으니까 요 식을 잘 참고를 하고요. 정리를 좀 해준 다음에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풀어주고요. 특히 요 주황색 부분 나중에 이제 여기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접근한 게 0부터 4까지 접근한 거에 마이너스 붙인 거다. 그거까지 이제 생각을 해서 우리가 답을 내줘야 됩니다. 알겠죠? 왜? 문제에서 주어진 값은 0부터 4까지 값이 나와 있으니까 요걸 이용해줘야 된단 말이야. 대칭성을 이용해서 요 마지막까지 체크를 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준 문제인데 1번이 좀 많이 어렵죠. 자, 1번 이제 정리가 대충 다 됐으면은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2번. 자, 2번 문제부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1번은 저번 시간에 원래 저번 시간에 끼워 넣으려다가 이제 좀 시간이 문제 수가 많아져가지고 넘긴 건데. 자,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2번 문제부터는 좀 쉽습니다.
자, fx가 3x제곱 빼기 x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f 프라임 x dx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정적분을 보니까 아래 끝도 상수, 위 끝도 상수 이런 형태가 보이죠? 자, 적분을 했는데 아래 끝과 위 끝이 둘 다 상수면은 이 적분 결과는 무조건 뭘로 나온다? 상수로 나온다. 그지? 예. 이 부분이 상수로 나온다. 어쨌든 숫자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내가 상수 K라고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을 한번 풀이를 해보면은, 그럼 fx는 3x제곱 빼기 x 더하기 k가 나올 거고,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fx를 0부터까지 정적분한 값을 구하고 싶으면 k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k 값을 구하면 돼요. 자, k 값을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 초록색으로 우리가 치환시켜 놓은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곱하기 f 프라임 x를 정적분해 준 게 뭐라 그랬어? 이 녀석을 k라고 잡았잖아요, 처음에. 그죠? 이 녀석을 k라고 잡았으니까 요 fx를 갖다가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시켜서 풀어주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럼 k에 관한 방정식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녀석으로부터 f 프라임 x가 어떻게 되겠어요? f 프라임 x를 대입해야 되니까 f 프라임 x는 6x-1이 될 거고, 자, 그럼 이제 요식을 한번 풀어보자. 그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곱하기 f 프라임 x 자리에 6x-1을 집어넣어 볼 겁니다. 자, 이 녀석을 계산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6x 제곱 마이너스 x dx 이게 될 거고, 자, 이 녀석은 부정적분 해주면은 어떻게 되나? 2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2분의 1 x 제곱에 0부터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1 대입한 거에다 0 대입한 거 빼주면 되는데, 0 대입하면 어차피 0이니까 1만 대입해주면 2 빼기 2분의 1이 돼서 얼마가 되겠어요? 얘는 2분의 3이 되겠죠? 요 값이 바로 뭐다? 요 값이 바로 k 값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x라는 녀석은 3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3이라는 함수니까, 그럼 구하고자 하는 0부터 1까지 fx를 정적분하는 값을 생각해주면은 fx를 갖다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3x제곱 빼기 x 더하기 2분의 3 이를 정적분해주면 되고요. 자, 그럼 얘는 x 세제곱 빼기 2분의 1 x제곱 더하기 2분의 3 x 이 녀석에다가 0, 1 해주면 되는데, 어차피 0 대입하면 0이니까 1만 대입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되니까 답은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봅시다. 자, 요건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조건반사로 튀어나와야 되는 문제예요. 자, 어떤 내용을 우리가 이전에 배웠는 거니까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이런 형태. 자, 정적분인데 아래 끝은 상수, 위 끝은 변수 이런 식으로 나온 형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반드시 해주라고 했습니다. 이런 형태가 보이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다? 일단 x 대신에 a를 대입해서 위 끝 아래 끝을 맞춰가지고 이제 적분 파트가 0이 되게끔 항등식 정제를 좀 이용해주자. 이런 걸 하나 했었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양변을 미분해보자. 이런 걸 이제 해봤었죠. 양변을 미분. 양변을 미분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이 녀석을 내가 x에 대해서 다시 미분을 해버리면 결국 어떻게 된다겠어요? 이 적분기한 쪽에 있는 ft가 t가 x로 바뀌어서 그냥 fx로 튀어나온다 그랬죠, 그죠? 네, 이런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는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뒤에 뭘 구하라는 게 있긴 한데, 그 뒤에 거는 일단 무시하고 우리가 기계적으로 지금 풀어야 되는 부분이 뭔가 하니까
문제에 주어진 요 식을 보자마자 자, 첫 번째로 뭘 해주면 되겠어? x 대신에 1을 대입을 한번 해볼 거야. 자, x 대신 1을 대입하면은 1부터 1까지 정적분 값은 0이죠. 그래서 좌변은 무조건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변에다가 이제 1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2 더하기 a 빼기 2 빼기 3 이렇게 되니까 이 녀석부터 저기 문자 a 값이 3이구나 라는 거를 빨리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지수의 값을 우리가 세팅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될 게 양변을 미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양변을 미분을 해보면 자, 이 녀석을 미분하면 이제 요령에 따라서 뭐가 돼? ft가 fx로 바뀌어서 나온다. 저 좌변은 fx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걸 미분해 주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어? 6x제곱 그 다음에 a 값이 3이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더하기 6x 그 다음에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x가 이렇게 이제 튀어나오게 되겠습니다. 일단 요거 두 개가 문제를 보자마자 조건반사적으로 이제 튀어나와야 되는 녀석이에요. 반드시 이용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녀석을 한번 봅시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녀석. 요게 이제 좀 어려운데 실은 요거는 이제 1학기가 아니고 1차고사 시험 범위에서 우리가 연습했던 거예요. 자, 리미트 t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t 가로 열고 f 3 더하기 t분의 1 빼기 f3 이 녀석의 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인데 자, 이 녀석은 우리가 요령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풀었죠? 이게 미분계수 정의식이랑 약간 비슷무리하게 생겨먹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해주냐면은 t분의 1을 여기 t분의 1이라는 게 좀 거저니까 t분의 1을 h로 이렇게 치환을 한번 해보는 거야. 네. t분의 1을 h로 치환해주면은 그러면은 t가 이렇게 치환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치환해버리면은 그러면 t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라는 거는 h는 어떻게 되는 거야? h는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접근해가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겠죠, 그죠? 왜냐면 이제 무한대분의 1은 0꼴인데 양의 무한대니까 이제 0보다 큰 쪽, 어쨌든 양수가 나올 거야.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접근해가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치환해서 이걸 다시 써보면은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리미트 h는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그럼 t는 h분의 1이 되니까 h분의 f3 더하기 h 빼기 f3 이런 형태가 되고요. 자,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그냥 우리 배운 대로 비분계수 정의식에 따라서 f'3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f'3 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fx 아까 찾아놓은 거에서 f'x를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f'x를 구해보면은 12x 더하기 6이 되겠죠? 12x 더하기 6이 되니까 f'3의 값을 여기다 3 대입시켜주면 어떻게 돼? 36 더하기 6이 되니까 답은 얼마가 되겠구나? 42가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계적으로 하는 건 기계적으로 이제 해줘야 되는 거고 이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 할 때도 매우 강조했어요. 아래끝 쌍수 윗끝 변수 형태가 보이면 무조건 어떻게 해줘라? 일단 양변 미분하고 그다음에 윗끝 아래끝 맞춰주고 이 두 개의 작업은 일단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대로 이제 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이제 약간 변형되긴 했는데 우리가 이제 1학기 때, 1차고사 때 미분할 때 연습했던 미분계수 정의식의 변형식이구나. 그걸 이제 떠올리면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는 문제입니다. 자, 4번은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면 되겠어요. 3번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어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4번 문제도 봅시다. 4번 문제 별로 안 어렵거든.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쫙 적용해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 요 부분에 조금 전에 했던 거 나왔습니다. 아래 끝 쌍수, 윗끝 변수 형태 보이죠? 그죠? 자, 그럼 뭘 해줘야 된다? 윗끝 아래 끝 맞춰주는 거 한번, 그 다음에 양변 미분하는 거 한번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단 윗끝 아래 끝 맞춰주는 거는 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양변을 미분할 때
여기도 미분을 해야 된단 말이야. 자, 여기가 근데 x 더하기 1 곱하기 fx로 주어져 있으니까 우변을 미분할 때 뭘 써먹어야 된다는 얘기요? 곱의 미분법을 써먹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곱의 미분법 조금 조심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적분이, 여기 이제 적분을 보니까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로 나와있네. 아, 적분 구간에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니까 혹시나 우기함수 적분을 써먹는 문제는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예, 요거 두 개를 일단 문제를 보고 포인트를 잡고 시작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풀이를 시작해 볼게. 자, 일단 우리가 조건반사적으로 해줘야 될 거 먼저 첫 번째로 x 대신에 1을 먼저 대입을 해봅시다. 자, x 대신 1을 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2 곱하기 f1 2 곱하기 f1 값이 1 대입시켜주면 4 더하기 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 따라서 f1 값이 얼마구나, f1 값이 2구나, 요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f1 값이 2구나, 요걸 이제 바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될 게 양변을 미분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양변을 미분을 한번 해볼까. 자, 그럼 좌변부터 이제 한번 미분해보면, 자, 요 부분이 이제 곱이묘법이니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냅두고 더하기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렇게 될 거고, 는 이쪽 미분하면 x 더하기 1의 제곱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완전 제곱식골의 미분은 요거 앞으로 튀어나오고 차수 하나 줄이고 안에 거 미분한 거만 더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 부분 미분해주면 게 어떻게 돼? 2배 x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부분을 이제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ft가 fx로 바뀌어서 튀어나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fx가 양변 등호의 양변이 똑같이 있으니까 날려버리고 난 다음에 x 더하기 1로 양변을 나눠주면은 아, f'x가 뭐가 되는구나, f'x가 2가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 되게 쉬운 상수함수죠. 자, 그럼 이걸로부터 fx를 내가 찾아주면은 fx는 2x 더하기 상수 c 형태를 가질 텐데, 자, 여기서 f1이 2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 1 대입하면 2가 나와야 되니까 이 상수 c의 값이 얼마인 걸 알 수가 있어요?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야? f1 값이 2라는 녀석으로부터 0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fx가 2x라고 바탕에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2x의 값을 구하면 되는데, 자, 2x의 정체는 기함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함수를 이렇게 적분하면 적분결 값은 무조건 0이 나오겠죠? 따라서 답은 0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5번 문제 별표 5개 쳐놓읍시다.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x 마이너스 t 곱하기 ft dt는 x제곱 더하기 ax 빼기 2라는 등식을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한다. 근데 그때 a 더하기 f의 값을 구해라 이랬습니다. 자, 이 문장의 문제가 뭔가 하니까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야. 일단 아래 끝 상수 위끝 변수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조건반사적으로 해야 될 거 두 개를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적분기호 안쪽에도 이제 x가 있는 게 걸립니다. 우리가 이제 미분할 때 그럼 t를 x로 바꿔서 그냥 쓰면 되잖아요 라고 하면 되는데, 근데 t를 x로 바꿔서 쓰면은 여기가 x 빼기 x가 돼서 뭐가 돼버려요? 그냥 0이 돼버리죠. 그죠?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지금. 자, 그래서 그 왜 그런 거 아니까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데 이 녀석도 미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이게 미분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분기호 안쪽에 x랑 t 변수가 두 개가 이렇게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t에 관한 적분이니까 x는 상수 취급돼야 되니까 이 x랑 t를 분리해주는 변수 분리를 먼저 좀 해줘야겠다. 요거를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변수 분리를 어떻게 하나요?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좌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거야. 자, 이 식의 좌변을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자 전개를 시키세요. 전개를 시켜가지고 x 곱하기 ft 마이너스 t 곱하기 ft 이렇게 이제 분배를 써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빼기가 보이니까 적분 두 개로 갈라서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적분 두 개를 갈라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x 곱하기 ft dt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t 곱하기 ft dt 이런 식으로 갈라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요 x는 t에 관한 적분이니까 x는 뭐 취급된다? 상수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그랄 밖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인테그랄 앞으로 이제 내보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얘는 x 곱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ft dt 이 녀석에다가 빼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t ft dt 이런 식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변수 분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먼저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양변을 미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5번 문제가 이제 양변 미분할 때 좀 어려운 게 이 좌변을 이렇게 이제 변수 분리를 해가지고 인테그랄 안쪽에는 완벽하게 t만 남도록 x가 안 보이도록 이렇게 이제 붙여주는 작업이 좀 어려운 거예요. 알겠어요? 요 부분을 이제 게을리하면은 이 문제는 이제 반드시 틀리게 됩니다. 요거 이제 우리 개념원리 연습할 때도 몇 번 봤었는데 요건 이상하게 항상 해도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많이들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많이들 틀린 부분이니까 이것들 좀 반복 연습해가지고 이런 형태가 보이면 일단 x랑 t를 분리해서 인테그랄 안에 뭐만 보이도록 t만 보이도록 일단 고쳐준 다음에 미분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제 한번 해보자. 그럼 이제 요 녀석을 갖다 좌변을 이렇게 고쳐놨으니까 이걸 다시 대입시켜가지고 식을 써주면은 x 곱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ft dt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t 곱하기 ft dt 이 녀석을 계산한 게 x세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2다. 요렇게 일단 써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조건마다 두 개를 해주면 되는 거야. 조건마다 두 개. 자, 첫 번째로 이제 뭘 해준다? x 대신에 뭘 대입해줘?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볼 겁니다.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까지 적분은 다 0이 돼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좌변은 0 빼기 0이니까 그냥 무조건 0이 돼버리고 0은 자 여기 마이너스 1 대입시켜주면은 마이너스 1 빼기 a 빼기 2 이렇게 되겠어요.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되는구나? 마이너스 3이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양변을 미분해 주는 걸 할 건데, 양변을 미분을 해 볼 건데, 자, 양변 미분할 때 이제, 자, 하나씩 차근차근 미분해 줘야 돼. 좌변. 요 녀석 미분하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 미분하고 이걸 순차적으로 한번 해볼 거야. 자, 근데 특히 요 첫 번째 거 미분할 때가 좀 중요합니다. 여기 x 곱하기 이렇게 돼 있거든. 얘도 x에 관한 식이고, 얘도 x에 관한 식인데 곱해져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곱해져 있으니까 미분할 때 뭘 써야 돼? 곱의 미분법을 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곱미분법 앞에 거 미분하고 1이죠? 네, 뒤에 거 냅두고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ft dt 요거를 써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이번엔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는 미분하면 이제 ft가 뭘로 바뀌어요? fx로 바뀌어서 나오겠죠? 요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녀석 미분하면은 여기도 적분기가 안쪽이 다 이제 t로 됐으니까 이 t를 그대로 다 뭘로 바꿔서 x로 바꿔 써주면 돼. 그래서 이 녀석을 미분하면 뭐가 돼? 빼기 x 곱하기 fx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좌변을 미분한 결과예요. 자, 그 다음에 우변을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얘가 3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인데 a 값을 마이너스 3이라 찾아냈으니까 3x 제곱 빼기 3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플러스 x 곱하기 fx랑 마이너스 x 곱하기 fx가 상쇄돼서 날아가고 최종 결과식은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ft dt가 뭐가 된다? 3x 제곱 빼기 3이 되더라.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도 이 상태에서도 이제 뭐냐면은 여전히 아래 끝 상수 위 끝 변수가 그대로 또 보이고 있죠. 아직도. 그래서 조건반사적으로 또 뭘 해줘?
위에선 두 개를 다시 한번 해주면 돼요. 자, 근데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한 건 별 의미가 없어.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인데 여기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니까 이거는 뭐 미지수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항등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지수가 없으니까 뭐 우리가 찾을 것도 없다는 얘기야. 무조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만족해요 얘는. 자, 그럼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건 뭐야? 양변을 미분함을 한번 해주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양변을 다시 한번 또 미분해 줄 겁니다. 여기서 양변을 다시 한번 미분을 해주면 어떤 결론이 나와요? 자, 다시 t가 뭘로 바뀌어서 x로 바뀌어서 나와. 그래서 좌변은 fx가 되고 그 다음에 우변은 뭐가 되냐면 6x가 되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fx를 찾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더하기 f1의 값을 계산해보면 a 값은 아까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왔고 f1 값은 6이죠. 네, 따라서 더해주면 답이 얼마가 되겠구나? 3이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는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요 변수 분리하는 파트가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자, 어떻게 한다? 인테그랄 우리가 양변을 미분해야 되는데 인테그랄 안쪽에 x랑 t가 섞여 있으면 얘를 이제 인테그랄 안쪽에는 t만 납도는 무조건 만들어줘야지 미분이 가능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해줘? 우리가 이렇게 치환이 아니고 변수 분리. 일단 전개를 시킨 다음에 적분 두 개 갈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쭉 써주는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네,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다. 그래서 5번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서 그냥 빨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fx가 이렇게 식도 나와 있고 문제에서 이제 그림도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림도 주어졌는데 자, 여기서 이제 gx라는 녀석을 이제 뭐라고 잡아놓은 거 하니까 gx는 인테그랄 2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이 x는 어디에서 알파에서 뭘 갖는데요? 극대 값을 갖는데요. 극대값. 이런 조건이 나왔습니다. 이때 g알파의 값이 뭐냐 이걸 이제 찾아보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우리가 포인트를 조건받아줄 것이 몇 개 나와야 되는 포인트들인데 그게 뭔지 한번 보자. 자, 일단 gx의 형태를 딱 보세요. gx의 형태를 보니까 아래 끝상수 위끝 변수가 보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요것도 조건받아서 튀어나와야 되는 거야. 자, 이거를 보자마자 우리가 두 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x 대신에 2를 대입해보면 만족해야 되니까 그럼 g 값이 얼마가 되는구나? 0이 되는구나. 요걸 이제 하나 알 수 있고, 그죠? 예, g 값이 0이 되는구나. 요거 하나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양변을 미분해주면 되니까 g'x가 뭐가 되는구나? g'x가 그냥 fx 값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이렇게 생각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자, x는 알파에서 gx가 극대값을 가진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인 거 하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일단 g 알파 값이 얼마가 돼야 돼? g 프라임 알파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g 프라임 알파 값이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알파 전후로 도함수의 부 g 프라임 x의 부가 어떻게 돼야 돼? 극대값을 가지려면은 부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환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아니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지. 미안, 쌤이 거꾸로 얘기했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증가하다가 감소할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극대값을 가지게 되겠지.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포인트를 우리가 머릿속에서 빨리 이제 떠올린 다음에 문제에 적용시켜 주면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 자, 이 노란색으로 적어놓은 부분과 파란색으로 적어놓은 부분을 생각해보니까 자, g'x가 fx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뭐냐면은 y는 g'x의 그래프랑 똑같은 거야. fx가 g'x니까. 그죠? 자, 그럼 g'알파가 0이 된다고 했으니까 g'알파가 0이 되는 거는 후보군이 여기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지금. 그죠?
네,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세 점 중에 하나가 알파 값이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알파 존으로 G'X의 부호가 뭐에서 뭘로 바뀌어야 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되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경계이면서 0이 되는 거는 여기에요. 마이너스 2. 그죠? 마이너스 2가 그런 경계가 되겠습니다. 아, 따라서 알파 값은 얼마구나? 마이너스 2구나. 요거고. 그럼 그때 G 알파 값을 계산했으니까 그럼 G 알파 값을 계산해 보면은 GX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G 알파는 G 마이너스 2 값을 구하라는 얘기고, 그럼 뭐예요? X 자리에 마이너스 2 대입시켜주면 되니까 2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까지 FT fx죠. 그죠? 그래서 t 더하기 2 t 더하기 4 이 녀석을 정적분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산수죠. 그죠? 네, 산수 열심히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일단 윗끝 끝 좀 바꾸자. 우리가 보통 아래쪽이 작은 수면 편하잖아요. 그죠? 아래쪽이 작은 수면 편하니까 윗끝 끝을 좀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또 이제 적분 구간을 보니까 아주 우연찮게도 알파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와서 적분 구간이 윗끝 끝이 이제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는 다른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아, 그럼 우기성도 써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얘를 이제 계산해주면은 인테그랄 일단 적분의 윗끝 아래 끝을 먼저 바꾸면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붙을 거고, 마이너스부터 2까지. 자, 이거 전개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t 세제곱 더하기 6t 제곱 더하기 8t의 dt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기성 성질을 써주면은 t 세제곱 8t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 어차피 정적분해주면 0이 될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예, 기함수니까 0이 될 거고.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배의 0부터 2까지 6t제곱만 정적분해준 거. 요건 이제 우함수잖아요. 그죠? 우함수는 반쪽알이 2배.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2에 어떻게 되나? t제곱 적분해주면 3분의 1 t 세제곱에 0부터 2까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얘는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지? 3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세제곱 8이니까 답은 얼마가 되겠구나? 마이너스 32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이 5번이 되겠네요. 네. 자, 여기서 문제를 읽고 문제 속에서 이제 우리가 자주 다뤘던 낯익은 표현들을 자꾸 찾아내면은 그런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풀면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금방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리 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7번 문제 정말 포인트만 알면은 이거 산수도 없고 정말 쉬운 문제거든. 자,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일단 우리가 또 형태를 잘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 이제 아래 끝상수 위끝 변수 형태 또 보이네 지금. 그죠? 예. 자, 요걸 보자마자 이제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 두 가지가 뭐야? 이제 0 대입해주면 대문자 F형 값이 0이다라는 성질 하나 써줄 수 있고, 그다음에 양변 미분해주면 대문자 F'X가 뭐가 된다? 소문자 Fx가 되는구나. 이런 두 가지 성질을 이제 빨리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네. 요런 형태 보이면 이제 일단 써놓고 보는 거예요. 네, 거의 다 써놓습니다. 10점짜리 써먹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뭔고 하니까 그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극값을 갖지 않는다. 극값을 갖지 않는다. 자, 그럼 극값을 갖지 않는 조건이 뭔가 하니까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두 가지 상황인데, 첫 번째로 f 프라임 x가 0인 x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래 극값은 이제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극값은 언제 나와요? 도함수가 0이 될 때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도함수가 0이 된 점이 없으면은 극값을 갖지 않겠죠. 그죠? 이런 경우가 있고, 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f 프라임 x가 0인 점이 있긴 있어. 0인, 근데 그런 x 값 전후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 요런 상황들을 만족하면은, 이제 극값을 갖지 않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뭔 얘기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차함수를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요런 상황들 생각해볼 수 있지. 예를 들어서 fx가 3차함수, 예를 들어서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렇게 되는데, 이 녀석의 도함수는 그러면 2차함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2차함수가 될 텐데, 2차함수 그래프가 만약에 x가 두 개 점에서 만날 수 있고, x가 접할 수도 있고, x가 안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도함수가, 여기가 이제 도함수가 0이 되는 점들인데, 이 전후로 도함수의 부호가 뿔과 뿔로 바뀌잖아. 그럼 증가감수 증가 이렇게 될 때가 극대의 극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어때요?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은 있어도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증가하다가 멈칫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거예요. 극값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얘는 도함수의 부호가 중장대 플러스니까 계속해서 증가한단 말이야. 극값 있어 없어? 없지, 그치? 요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번 얘기. 아예 이 함수가 x가 만난 점이 없어. 도함수가 x가 만난 점이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0이 된 점이 있긴 있는데 그 전후로 이제 도함수의 부호가 무조건 어떻게 돼? 바뀌지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대문자 f 프라임 x가 소문자 fx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럼 도함수가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잖아. 그치? 그럼 이 2차 함수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요런 두 개의 그림을 만족해야 된답니다. 예, 그죠? 그죠? 네, 그래서 따라서 이 1번과 2번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주면은 이 녀석은 어떤 상황이 되는 거 아니까 2차 함수, 이 대문자 f 프라임 x의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렇게 x축에 붕 떠 있거나 또는 어떤 상황이 되는가? 이렇게 정확하게 접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1번의 상황이고 이게 2번의 상황이다. 소문자 f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뭐예요? 결국 2차 함수가 x값 만나는 점이 없거나 아니면 접하는 상황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또는 판별식이 0인 상황을 생각해보라는 얘기죠? 따라서 결론은 뭐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얘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fx의 판별식을 써주면 되는데 x 앞에 계속은 짝수니까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4분의 d를 써주면 되겠죠? 4분의 d b-제곱 마이너스 ac 이 녀석이 0보다 작거나 작아야 되니까 k 값은 어떻게 되겠어? 1보다 작거나 크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어요. 따라서 실수 k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따라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값을 갖지 않을 조건, 요거는 이제 미분 파트에서도 시험에 그대로 나올 거예요. 네, 미분 파트. 그 저번 시험 범위에 이 파트가 들어간 학생도 있고 안 들어간 학생도 있을 텐데, 그 안 들어간 사람들은 요 내용 미분 파트에서도 시험에 그대로 나온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네, 저번에 접선까지 시험 본 사람들은 이 내용이 또 미분 파트에서만 해가지고 시험에 그대로 나올 거예요. 네, 극값을 갖지 않을 조건은 뭐다? 네, 도함수가 0인 x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가 만난 점이 아예 안 생기면 되는 거야. 만약에 생겼더라도 어떻게? 전후로 부호가 안 바뀌려면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돼야겠죠. 그죠? 네, 이런 상황이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넘어가서 한번 보자. 자, 8번도 이제 비슷한 문제예요. 네, 8번도 비슷한 문제인데 자,
자, 이차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fx의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그려져 있는 거니까 x축과 0과 2에서 만나는 요런 이제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되겠어요. 그럼 요걸 보고 fx의 식을 내가 대충 잡을 수가 있어. 얘는 ax에 x-2 이런 형태로 일단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예. 최고차항 계수는 지금 못 찾습니다. 정보가 더 없어요. 예, 그래서 일단 a 값이 아래로 보니까 양수인 거구나 정도까지만 일단 알고 넘어갑시다. 자, 근데 이제 구간이 정해서 자 문제에서 닫힌 구간 마이너스부터 2부터 2까지 해서 gx라는 함수가 주어졌는데 이 gx라는 함수가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로 주어졌고 자, 이 녀석이 뭘 찾는 문제야? 최대값을 찾는 문제예요. 최대값을 찾아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일단 역시 뭐가 보여요? 자, 여기서 아래 끝상수 위끝 변수 보이죠? 자, 그럼 조건반수 두 개 일단 빨리 적읍시다. g0 값은 얼마? 0. 그죠? 그 다음에 g'x는 뭐가 된다? fx가 된다. 자, 요거 두 개를 일단 빨리 적고 시작을 하자. 자, 그러면은 g'x가 fx니까 이 fx의 그래프 자체가 gx의 도함수란 말이에요. 자, 도함수는 뭐가 중요하다겠어요? 부호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자, 도함수의 부호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가니까 원래 함수 이 g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 증가함수 증가 이렇게 될 거야. 그지?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여기다 y는 gx의 그래프를 한번 이제 대충이라도 그려보면은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점이 이런 형태 함수가 될 거고 자, 여기가 x가 얼마일 때야? 0일 때고요. 자, 여기가 x가 얼마일 때요? 2일 때예요. 그죠? 네,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g형 값이 0이잖아. 그래 안 그래? g형 값이 0이니까 여기가 원점이에요. 여기가 원점 0,0이 돼버리는 거야. 아, 그럼 x축, y축의 위치도 내가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가 무슨 축이 되는 거야? x축이 되고 요 녀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요 녀석이 y축이 된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프가 아주 정확하게 이제 그려져요. 그려지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얘를 다 생각할 게 아니야. 지금 다 생각할 게 아니고 이 gx의 그래프를 어디에서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만 생각을 할 건데 그럼 마이너스 2는 여기쯤 있겠네요. 그래 안 그래요?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은 네. 그럼 마이너스 2가 함수값이 여기쯤 나왔다고 치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증가했다가 감소해서 여기 마이너스 2까지 여기까지만 내가 생각을 해보겠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 파란색 부분에서 이제 최대값은 x값이 얼마일 때 나와요? 0일 때 나오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최대값은 뭐가 되겠구나? gx에서 x자리에 0 대입한 거겠구나. 그래서 g0이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g형 값을 구하지는 않고요. 문제가 다 그 1, 2, 3, 4, 5번 선택지가 g 모의 값으로 나왔으니까 이건 뭐예요? x 값이 얼마일 때 최대값 가지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 따라서 답은 그냥 3번이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어차피 이제 이 a 값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값은 안 나와요 지금. 네, 정확한 값은 안 나오고 그래서 g형 값이 0일 때 함수값이 최대값이구나. 그리고 실제로 여기선 그 g형 값이 얼마나 0이죠, 그죠? 0이라고 나와도 아마 답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그 9번과 10번은 좀 빠르게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비슷한 문제라서. 네. 자, 9번과 10번은 이제 똑같은 유형이에요, 실은. 똑같은 유형인데 그 정적분도 보이긴 하는데 지금 보니까 뭐가 또 같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리미트가 같이 보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리미트가 같이 보이죠? 자, 리미트하고 0분의 0 꼴이 나오면은 그 녀석은 미분이랑 항상 연관이 있어요. 뭐랑 연관이 있다? 미분이랑 연관이 있다. 자, 그래서 그 9번 문제는 이제 적분을 한 다음에 다시 미분해 주는 뭐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 그래서 어떤 건지 한번 볼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복습을 한번 해야 되는 게 선생님이 이제 강조했던 미분계수의 정의식 두 가지. 자, 미분계수 정의식 두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형태는 뭔고 하니까 f'a를 정의할 때 h를 써가지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h 빼기 fa
이런 형태를 쓰는 게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F'A는 X를 써가지고 X가 A로 근접해 갈 때 X-A분의 FX-FA 이런 형태를 쓰는 두 가지 정의식 형태가 있었죠. 그죠? 네. 자, 지금 거기 9번과 10번 문제가 이 두 가지의 정의식 형태를 그대로 써먹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네. 자, 이 녀석의 값을 물어봤는데, 자, 빨리 한번 완성해보자. 자, 일단 fx 자체가 또 정적분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얘를 실제로 정적분 계산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려면 굉장히 귀찮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이 녀석을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하세요. 여기 뭔가 소문자 f라는 녀석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요건 h로 묶여주죠? h로 묶여주면 h 빼기 남을 거고, 자, 이 녀석의 부정적분을 대문자 f라고 생각을 해보자. 대문자 f라고 생각한 다음에 직접 이 정적분을 계산해 보면은 얘는 대문자 f의 윗끝 대입한 거 빼기 대문자 f의 아래끝 대입한 거 요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어디서 많이 보던 형태입니다. 이거 미분계에서 정의식 변형하는 문제 우리 많이 해봤던 거죠. 그죠? 많이 해봤던 거고, 또 이 변형은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연습을 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얘는 h가 0으로 갈 때 일단 h분의 f 대문자 f 1 더하기 h 빼기 대문자 f 1-h 곱하기 h-2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이 부분이 이제 변형을 시켜주면 뭐가 되는 거냐면 3배의 대문자 f'1이 됩니다. 이건 선생님이 연습 안 해줄 거야. 이제 저번 시간에도 비슷한 거 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얘는 이제 생각을 좀 할 거예요. 알겠죠? 이거 플러스 F1 마이너스 F1 해가지고 변형식을 찾는 거 알죠? 그죠? 예,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선생님 이제 간단히 계산 결과만 볼게. 그래서 얘는 세배의 대문자 F'1에다가 곱하기 H를 0으로 보내면 여기 이제 뭐가 남아? 마이너스 2분의 1이 남겠지. 그치? 자, 근데 얘는 그럼 결국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3의 소문자 F1 값이 되겠습니다. 소문자 F1 값.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1 대입시켜서 계산해주면 되고요. 그죠? F1이니까 여기 X자리 1 대입하면 여기다 1 대입하라는 얘기거든. 그죠? 예, 그래서 F1 값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8t 세제곱 더하기 6t 제곱 빼기 1dt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자, 이것도 아래끝과 윗끝이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르네? 우기성 성질 써주면 얘랑 얘는 굳이 요 마이너스 8t 세제곱은 아예 계산할 필요가 없죠. 기함수니까. 그래서 요 녀석만 0부터 1까지 접근한 다음에 2배로 해준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계산은 생략하고 답만 선생님이 좀 알려주면 답은 3번이 나옵니다. 3번. 답은 3번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접 계산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은 이제 9번은 이제 이 첫 번째 형태 써먹은 거였으니까 10번은 뭐겠어요? 두 번째 형태 써먹은 거예요. 네, 10번 한번 볼게. 이게 눈에 익어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fx가 x 세제곱 빼기 3x 더하기 a라고 주어진 상태에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1의 인테그랄 1부터 x 세제곱까지 ft dt 이 녀석의 값이 6이 되는 그런 a 값을 찾아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역시 똑같아요. 이걸 여기다 대입시킬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 적분이 귀찮으니까 일단 이 녀석의 부정적분을 대문자 f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식을 써보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대문자 f 부정적분한 거에다가 밑끝 x 세제곱 대입한 거랑 그 다음에 아래끝 1 대입한 거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얘는 어떻게 변형해주면 돼요? 얘는 여기가 x제곱 빼기 1이니까 분모에도 원래 x세제곱 빼기 1 있으면 편하거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다시 분자에 올려서 나눠주면 원래 식이랑 바뀌는 거 없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대문자 f'1이 되겠습니다. 그죠? 대문자 f'1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자, 얘는 이제 분모 분자 약분해주면 여기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되고 이 상태에서 x를 1로 보내주면 3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 계산 결과는 3배 f1 값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네.
그럼 3배 F1 값이 6이니까 따라서 F1 값이 얼마야? 2란 얘기죠? 네, 그럼 1 대입했을 때 2가 되도록 A 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답이 4번이 나온대요. 네. A 값이 4가 나온답니다.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뒷부분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뒤에 두 문제는 이 문제 정의식 변형하는 형태구나 라고 알면 되는데, 자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리미트하고 여기 인테그랄 나와서 자 리미트에 0분의 0꼴 나오는 건 무조건 뭐다? 미분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럼 적분하고 미분하니까 원래 함수 형태가 그대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fx를 여기다 대입시켜가지고 이 적분을 내가 굳이 귀찮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얘를 대문자 fx로 바꿨다가 나중에 계산해보면 소문자 fx가 다시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적분을 귀찮게 할 필요가 없는 문제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리미트 0분의 0꼴은 뭐랑 연관이 돼 있다? 미분이랑 연관이 돼 있다. 요것만 잘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적분한 다음에 미분한 거니까 굳이 적분을 내가 다 할 필요는 없어. 원래 함수 형태가 그대로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정적분 2번 프린트를 다 마셔갖고 오늘 해당되는 문제를 또 두 문제씩 선생님이 숙제로 줄 테니까 토요일까지 여러분들 좀 풀어가지고 오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